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요, 이제 PN 접합을 이용한 건데요. 얘도 PN 접합을 이용했던 게 우리가 다이오드가 있었는데, 얘도 PN 접합을 이용한 겁니다. PN 접합을 이용한 건데, 얘는 한 1.5배 PN 접합을 더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했는지는 좀 이따 보시고, 일단은 얘가 이제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살표는 전류 방향이에요. 전류 방향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2m 베이스 컬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는 전류는 원래 P에서 N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PNP라고 하고요. 여기는 NPN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이 두 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종류는 뭐가 있어요? PNP가 있고 NPN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5배 PN 접합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PN 접합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의 기능은 뭐냐, 기능은 첫 번째 스위칭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 증폭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것들이 어떻게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구조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얘가 P타입이고 얘가 N타입, 그 다음에 다시 P타입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거를 PNP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애는 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여기다가 전압을 이렇게 걸어줘요. 센 전압을 걸어주는데, 문제는 뭐죠? 여기가 2m. 2m는 뭔가를 방출하다, 발산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류를 방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NP에서는. 컬렉터는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뜻, 수집한다,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기서 흘러나온 전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뭔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의 전압인데 이게 역방향 전압이에요. 역방향 전압이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뭘 연결하는 겁니까? 전압을 하나 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2m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근데 이거는 순방향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IE예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전부 뭐예요? 마이너스 극이 양공들을 빨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확률이 더 크죠. 왜냐면은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마이너스보다 여기 플러스가 더 크니까 어쨌든 이쪽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더 빨라요. 더 센 거죠. 그래서 대량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쪽으로 100% 흐르면은 굳이 얘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부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거를 IB라고 하고,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온 거를 I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만나면은 I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전하량 보전에 의해서 IE, 2m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인 거죠.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트랜지스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예, 왜 그렇죠? 이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 기능이 뭐죠? 스위칭. 스위칭 기능은 뭐예요? 스위칭 기능은 여기가 없어요. 예, 여기가 없으면은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면은 이쪽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전류가 안 흐르죠. 근데 문제가 뭐죠? IB에 비해서 IC가 큽니다. 심지어 아주 큰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큰 회로의 전류를 요거를 이용해 소수의 전류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전류를 소수의 전류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껐다 켜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껐다 켰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위칭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증폭이 있습니다. 증폭 작용은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인풋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입력 신호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얘가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0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99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배가 증폭한 거예요? 인풋이 1이고 아웃풋이 99면은 99배가 증폭이 된 거죠. 신호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전파를 받았을 때 그 신호들의 진폭이 작을 경우가 있어요. 그 작은 신호를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런 신호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진폭이 커지니까 진동수는 변화가 없죠.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트랜지스터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들의 양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뭘로요? 전압으로요. 이 순방향 전압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바로 증폭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이고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류 증폭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타라고 하고요. IB분의 IC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배 증폭됐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전류 증폭률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하고 같이 PN 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고 얘는 뭘 해요? 뭐 증폭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저항하고는 좀 다른 전기 소자죠. 나중에 이제 축전기 그 다음에 코일도 배울 건데요. 인덕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작용을 못 하고요. 얘들만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트랜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 있는 바이어스 전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전압은요, 바이어스가 뭔가 기울어져 있는 어떤 성향인데, 어떤 성향이에요? 의도한 성향, 경향,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뭔가가 기울어진, 내가 의도한 성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호 손실을 막는, 직류전압입니다. 직류전압이에요. 직류전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건 뭐죠? PMP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전류가 흐르죠? PMP니까, 여기에 IE가 들어가고, 여기에 IC가 나오는데, 일부가 IB가 빠져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교류 신호라고 해보세요. 교류 신호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교류 신호는 이렇게 되죠?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 교류가 만약에 전압에 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전압도 이렇게 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가 이제 잘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는 안 흐르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물리학 1에서 PN 접합을 했을 때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P타입이고 얘가 N타입이에요. 얘가 접합층, 공핍 영역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억셉터 준이랑 그 다음에 도너 준이가 만나서 이제 PN 접합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요 차이를 뭐라고 했죠? 전위 장벽이라고 했었죠. 이게 전위 장벽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려면은 이 전위 장벽 이상의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순방향일 때는 전압이 낮아지고 역방향일 때는 전압이 커지죠. 그래서 이때는 대략 한 실리콘인 경우 0.7V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그나마 전압이 낮아지니까 상관없지만, 역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안 흐르는 거죠.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흐릅니다. 얘가 0V가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최소 전압을 올려주는 겁니다. 신호가 손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압을 올려주는 건데요. 어떻게 올려줍니까?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여기가 전압이라고 하면은 0.7V 정도로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때는 신호가 이렇게, 전압 신호가 이렇게 되고 전류 신호도 같게 되므로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뭘 걸어줘요? 여기에 전압을, 직류 전압을 걸어주는 게 바로 바이어스 전압이에요. 그래서 신호 손실을 막는 직류 전압을 걸어주는 게 바로
바이어스 전압입니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전이 장벽을 생각하고 이게 기울을 신호라는 걸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류든 교류든 예, 0.7V 이상을 애초부터 높게 전압을 걸어주면은 요 진동 때문에 손실되는 예, 전기 신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가 의도해서 걸어주는 전압이 바로 바이어스 전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거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류 분할로 바이어스 전압을 거는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로가. 여기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그릴까요? 네, 여기에 전압을 걸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출신 성분들을 얘기하면은 예, 여기에 이제 컬렉터에 걸려주는 전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cc로 표현합니다. 예. 왜냐면 VC라는 게 워낙 많이 나와서 그냥 여기 쓰는 거는 VCC, 외부 전압은 VCC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미트고 베이스고 컬렉터인데 여기는 NPN이에요. N, 얘가 P죠. 전류의 방향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죠? 여기가 C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E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잘못 그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R1, R2 저항을 걸고 여기가 RC, RE 저항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에 전압을 VC, 이 전압의 지점의 전압을 VE, 그 다음에 여기를 VB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로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다른 건 잘 몰라도 이건 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등전이면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등전이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또 등전이면이 되죠. 등전이면이 되고요.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뭐죠? 이제 옴의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는 VC죠. 전류는 I고 얘랑 얘는 직렬 연결로 되어 있죠. 그래서 R1, R2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고 각각은 뭐예요? 뭐 V1, V2라고 할게요. 각각으로 걸면 어떻게 돼요? V1은 I, R1, V2는 I, R2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I는 R1분의 V1, I는 R2분의 V2죠.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얘는 I는 R1 플러스 R2분의 VCC죠. 이게 다 같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식하고 요식을 묶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R1분의 V1은 R1 플러스 R2분의 VCC가 되죠. 따라서 V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쟤를 왜 저렇게 하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는 IC가 들어갑니다. MPN이라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IB고요. 이게 IE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등전이면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등전이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전이면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요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전압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전압이요?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압 강화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되죠? 원래 전압은 VCC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돼요? 전위차를 이용하면 되죠. 전위차. 전위차가 얼마예요? VCC에서 VC를 빼면 되죠. 근데 그만큼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VCC 마이너스 VCC는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IC는 RC분의 VCC 마이너스 VC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위차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0V고 여기가 V2니까 여기에 전위차는 어떻게 돼요? V2 빼기 0이죠. 근데 그게 오음의 법칙이 성립을 하죠. I2, R2. 그러면은 V2는 I2 곱하기 R2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I2는 R2분의 V2인데 여기서 이제 근사식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랬죠? IB는 IC에 비해 굉장히 작다 그랬죠? 여기서는 굉장히 작은 경우로 또 더 근사를 시킬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IC랑 IE가 거의 같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R2분의 V2는 VCC-VC는 RC분의 1이다. 해서 여기에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저항의 B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전압을요? 바이어스 전압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물리학 2 페이지 119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원장치에 연결된 트랜지스터가 전기 신호를 증폭하고 있다. 2m 베이스 컬렉터에는 각각 IE, IB, IC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A는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쉬운 문제죠? 내용은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요.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가 쉽고요. 내용이 쉬우면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I2, 그 다음에 2m 컬렉터 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A죠. 그리고 IB, 그 다음에 IC,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 내용을 숙지했는지를 묻는 문제고요. 기억, A와 B는 서로 다른 극의 다른 극이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전류가 들어가서 양쪽으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반도체, 무슨 트랜지스터예요? PN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NP일 때는 전압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순방향이었고 여기는 역방향이었죠?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 맞네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 A는 N극이다. 맞습니다. 디귿 B와 C는 얘가 얘보다 훨씬 크죠? 큽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